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연대 컨서브티브 독서토론회.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는 신의 개입,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송이달 지음 신의 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딥스테이트 언급이 계속돼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겠다. 도대체 그럼 딥스테이트가 뭐냐? 여러 음모론이 있지만은 한번 오늘은 딥스테이트 네트워크,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라고 부르는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떻게 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뭐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라고 공언하죠. 우리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 딥스테이트가 언급이 되면서 뭐 권력자들, 그 다음에 조직 정책, 이 도대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 이들은 전 세계를 과연 통제하고 세계 정부를 만들 것인가? 어떤 이런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네트워크 중에 빌드버그 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딥스테이트의 그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빌드버그 클럽에 대해서 런던 타임스, 영국의 런던 타임스가 1977년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딥스테이트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획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곤 하는 서방 세계의 재력가와 권력자 등 영향력을 가진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그렇죠? 이게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재력가, 권력자들이 어떤 자기만들의 이너스커링이라는 거죠. 이 빌드버그 클럽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네덜란드의 베른하르트 왕자가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왕실에서. 이 이제 베른하르트 왕자가 이 이제 빌드 클럽을 만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을 교화시키는 일은 어렵다. 초민족적 기구의 가동을 위해 그들 손에 쥐고 있는 절대적 권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초민족적 기구를 만들기는데 각 그 나라의 그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참 그 걸림돌이라는 그런 거죠. 이 딥스테이트는 그 슈퍼리치, 파워 엘리트 집단들이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의 그 힘을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 권력은 미국 정부, 백악관, 그다음 유럽연합, WHO, UN, 세계은행, IMF 이걸 다 움직이죠. 돈으로, 돈과 권력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림자 속 권력 그룹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 인류를 자기들 입맛에 통제하는 그런 엄밀히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것이 이제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딥스의 하수인 글로벌리스트들 집단이 또 다 있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워싱턴 늪을 청소하자, 워싱턴 DC에 있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워싱턴 DC에 거의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 백악관, 의회, 학계, 언론계 다 거의 포진해서 이들이 카르텔을 만들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이 카르텔을 깨자. 이거 이제 그 뜻입니다. 자, 딥스테이트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최초로 이제 이 빌드버그 그룹이 만들어진 네덜란드의 이 빌드버그 호텔이에요. 호텔 이름에서 따온 게 빌드버그 그룹입니다. 빌드버그 클럽은 굉장히 대단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의 그 왕실 일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막강한, 비록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되고 의회 공화주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럽 왕실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다 이제 물 밑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나 유엔이나 유럽연합 같은 통제권을 다 이제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빌드버그 클럽은 1954년에 이제 이 네덜란드 베른하르트 왕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최초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들어질 때 데이비드 록펠러, 그러니까 존 록펠러, 그러니까 석유왕 존 록펠러의 아들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 창립 회원이에요. 빌드버그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데이빗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이제 이 베르나르트 왕자를 내세워가지고, 왜냐하면 왕족과 귀족이 필요하거든요. 내세우려면. 그래서 이 데이빗 록펠러가 이제 창립 돈을 다 대고 이제 만들었죠. 그 록펠러 재단은 1913년도에 이제 그 존 록펠러, 아버지 록펠러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막대한 석유를 이제 그 재산으로 일궈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빌드버그 클럽은 매년 기업가, 은행가, 정치가, 국제기구 운영자, 그 다음에 언론사주, 그 미국의 그 주류 언론 매체 사주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빅테크, 뭐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다 들어가죠. 이 사람들이 130명 가량 됩니다. 더 늘리지 않아요. 인원은 거의 130명에 한정되어 있어서 4일 동안 이제 회의를 했죠. 그 참석자 3분의 2는 유럽이고 나머지는 북미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공개죠. 의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논의하는지 철저하게 비밀로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하나를 통째로 이제 빌려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빌드버그 클럽이 계속 딥스의 핵심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걸 또 폭로한 책들이 나오니까 홈페이지를 공개는 했어요. 지금도 빌드버그 클럽의 그 홈페이지는 있어요. 들어가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퍼리치 파워 엘리트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돈을 이제 어떻게 흐름을 시키느냐. 금값 시세, 뭐 식량, 그 차관을 어느 나라에 줄지, 뭐 이런 거를 어쨌든 권력자들이 다 논의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딥스들은 모여서 돈을 한 번만 굴려도,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어디. 다 이 사람들이 다 군수, 또 제약회사 이런 데서 다 들어가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사 지분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한 번 굴리면은, 이 빌드버그 회원들, 그러니까 이 유럽 왕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이들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뭐냐? 달러와 권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빌드버그 클럽 참석자들 누구냐면은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이 야 이번에 누가 올 것인가? 이번에 누구를 부를 것인가? 거의 로스차일드가와 록펠러가가 정한다. 그러면 뭐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가, 산업가, 은행가, 정치가, 다국적 기업가, 대통령, 총리, 뭐 재무장관, 국무장관, 총재, IMF 총재, 뭐 유럽 중앙은행, 언론재벌, 나토 사무총장, 그다음에 뭐 루퍼트 머독, 그리고 토니 블레어도 여기 빌드버그 회원이고요. 앨런 그린스펀, 힐러리 클린턴, 빌 게이츠 부부, 키신저 이제 주원,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다 빌드버그 클럽에 다 이제 참석을 했고 뭐 해온 어떤 그런 걸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빌드버그 회의에 갈 때는 혼자 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슈퍼리치라도 혼자 가요. 그리고 반드시 인터뷰는 금지고 이 모든 잔심부름 하다못해 뭐 물 한 잔 갖다 먹는 것도 다 CIA나 모사드 요원들이 다 시중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그 세계 정부를 만드는 어떤 목적에 이렇게 이용한다. 그런 이제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빌드버그 클럽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베른하르트 왕자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베른하르트 왕자를 내세운 그 배후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베른하르트를 세운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 제초의 창립 제안은 차텀 하우스와 MI6라는 영국 왕실 정보기관이 만들었어요. 차텀 하우스는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예요. 이 막강한 조직입니다. 이게 영국 왕실이 모든 정책과 이걸 하고 MI6는 영국 왕실 직할이죠. 그리고 이 제안자들 중에 예수의 신부, 아까 우리가 두 번째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의 조직과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조직 중에 최고위 33계급
어떤 이런 인물들이 엄밀히 모여서 제안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그 클럽을 만들자. 그리고 그러면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귀족 혈통이 좋겠다. 그래서 베른하르트 왕자를 낙점을 해서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 이 영국 왕실 휘하에 이 타비스톡 연구소라는 게 또 아주 또 있습니다. 유명한 연구소예요. 이 사람이 이 연구소가 그 대중심리, 대중세뇌, 그 다음에 유네스코 정책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이 3,000명 가량 되고, 이 타비스톡 연구소와 협력하는 이 연구소 기관만 10만 개예요.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빌드버그 클럽 협력 기관이에요, 직속. 그 다음에 이 스탠포드 연구소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소는 록펠러 재단이 돈을 이제 투입해서 만든 건데, 아주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싱크탱크지만은 막강한 어떤 그런 연구 활동,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안에 이제 파트별로 70여 개가 되는 그 연구소가 또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이 빌드버그 클럽에서 가장 굉장히 그 협력 기관으로서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빌드버그 클럽의 특징이 세계 주요 언론사와 공모를 해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들, NBC, ABC, CBS, MSNBC 이런 케이블 방송사까지 다 이 빌드버그 클럽의 어떤 그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나토 지도자들까지 통제를 받는다. 자, 이 이제 헨리 키신저죠. 100세로 사망을 했는데 지난해 데이비드 록펠러의 하수인이자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고 그러죠. 이게 주요 추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게 근거가 뭐냐면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데이비드 록펠러죠. 록펠러가 빌드버그 회의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자가 찍은 거예요. 록펠러가 2017년에 102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빌드버그 클럽을 폭로를 한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16년 동안 빌드버그 클럽을 추적을 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어요. 이 책에 보면은 거의 이게 첩보 영화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빌드버그 회의를 목격한 단 2명의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키신저는 미국 국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빌드버그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인물이다. 헨리 키신저와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이거 인구 40억 인구가 너무 많아. 왜냐면 데이비드 록펠러가 인구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미국 안에. 그게 산하 제한, 낙태, 이런 그 인구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록펠러하고 헨리 키신저가 모여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이거 지구상에 40억쯤 되는 이 인구들, 쓰잘데기 없는 식충이들 아니야? 야, 이 인구가 말이야, 전쟁이나 기아나 질병으로 죽어줘야 된다. 이런 그 농담을 하는 말이 이게 언론에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가 농담으로 했던 소리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파워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이 마치 지상의 신으로 군림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책 2권인데 이게 빌드버그 클럽이고 업무의 지배 계급 300인위원회. 이 300인위원회도 딥스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이 존 콜먼이라는 그 MI6 정보원 출신이에요.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최초로 그 타비스톡 연구소, 그 영국 그 왕실 휘하에 있는 그 타비스톡 연구소를 또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300인 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폭로를 했어요. 이 빌드버그 클럽은 다니엘 에스툴린이 빌드버그 클럽을 16년 동안 취재를 해서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품절이 되고 저는 이 빌드버그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지배계급 300위원회는 결국 구하지를 못했어요. 중고에도 엄청나게 비싸더니 책이 없어요. 저는 이제 다행히 빌드버그 클럽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빌드버그 클럽과 딥스테이트 네트워크를 봅시다. 300인 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영국 왕실의 아주 오래된 그 위원회인데
프리메이슨들이 강력한 집단이에요. 거의 다 프리메이슨 조직으로 되어 있고 딱 300명이 모이는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만든 삼각위원회 197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록펠러가 굉장히 이제 자신의 그 가까운 친구인 브레진스키 카터 정권 때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유명한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 이 삼각위원회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위원회라는 것은 미국, 유럽, 일본. 일본이 그 당시에 워낙이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일본이 그 세계 그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정도로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이게 삼각 협력 체제를 하자. 이게 이제 삼각위원회예요. 그리고 2000년에는 이제 중국, 인도, 아시아 엘리트들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는 이 삼각위원회에 현재 1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75명이에요. 일본은 그리고 이 아시아 태평양 그룹의 의장은 일본인이고 부의장이 이제 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인가 사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홍석현 이 회장에게 따라다니는 별칭이 이제 딥스다 이러죠. 뭐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삼각위원회 이 안에 들어가면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홍석현. 그 다음 뭐 이재용, 한승주, 정몽준, 이용구, 신동빈, 류진이 아마 풍산그룹 회장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뭐 그러니까 11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건 전 멤버에 나경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은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게 삼각위원회에서는 물러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 멤버라고 이게 있는데 보니까 나경원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경원이 딥스일까요? 비중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딥스의 그 깊은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CFR이라고 막강한 미국 외고 협회가 있어요. 이것도 1921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 미국 외고 협회는 전 세계 외교 관계를 다 쥐락펴락 하는 곳이고 거의 뭐 미국 권력 엘리트 3,000명 가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당연히 FBI, CIA 구성원도 다 여기서 통제를 하고 양당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 뭐 좌우 안 가려요. 딥스는. 권력의 정점을 올라가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좌도 안 가리고 공산주의자이든 뭐 이게 뭐 민주주의자이든 안 가립니다. 딥스는. 결국 독점 권력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워싱턴 DC에 이제 외교협회가 있고, 뭐 이게 미국 외교협회에서 뭐라고 발표하면은 전 세계의 다 언론을 다 이제 막 다 돌죠, 이게. 막강한 조직인데 이것도 데이비드 록펠러가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미국 방송사들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딥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전을 보면 알 수 있죠. 끝까지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다라고 한 게 뭐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정도 되겠죠. 이 핵심은 록펠러와 키전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근데 세상이 결국 자기들이 무슨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도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딥스 중에 로마 클럽이 있습니다. 1968년도. 여기는 주로 이제 뭐 과학자, 경제학자, 기업가, 고위 공무원, 뭐 전현직 국가원수, 이 로마 클럽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빌드버그 산하의 조직에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차텀하우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있고, 뭐 철저하게 여기는 뭐 다 보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버그 클럽 창설 아이디어를 이 차텀하우스, 영국 왕립 여기서 다 제공했다라고 이제 다니엘 에스툴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5대 언론 매체 있죠.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파이낸셜 뭐 이런 그 언론 매체들이 다 빌드버그 클럽, CFR, 삼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딥스다. 그리고 이 MBC, CBS, ABC 이런 그 주류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 록펠러 재단, 로스타일드 가문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하죠. 언론 매체를 통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빌드버그 클럽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방송 진행자들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사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 이 안에 어떤 그런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무엇을 어떤 그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이 안에서. 그렇게 이런 통제, 어둠의 어떤 그런 조직에서 다 이 통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예일대 해골단도 빌드버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일대 파워 엘리트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빌드버그 회의가 5월 달에 열리고,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G8 회의가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은 여기서 세계 중요 의제가 결정이 되고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 그러니까 세계 어떤 그런 권력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아젠다를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빌드버그 클럽 저자 다니엘 S. 툴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글로벌 슈퍼리치 파워 엘리트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게 권력을 남용을 한다. 응? 이게 빌드버그 클럽이 이 중심에 있다. 응? 자기들이 인생 최고 위너들이죠. 승자들 클럽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권력도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올해 빌드버그 회의는 70회를 맞았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드버그 회의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책도 막 폭로가 되고.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마지못해서 참석자 명단과 회의 장소 의제는 공개를 해요. 하는데 이제 빌드버그에서 다루는 의제는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AI 문제, 기후, 전쟁, 지정학적 어떤 문제, 우크라이나와 세계, 자기들이 다룰 수 있는 거는 다 해요. 여기서 다 주무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하고 하는 거는 이너스클은 따로 있죠. 자신들만이 다루는 극비 의제는 따로 있습니다.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글로벌 파워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빅브라더가 만드는 단일 정부. 현금 없는 세상. 현금 없는 세상은 이미 돼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미 상품은 디지털 방식. 거의 다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내용은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게 자기들이 단일 정부를, 세계 정부를 만들려면은 종교가 많으면 안 되니까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 통합주의. 그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회자되고 있는 종교 통합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종교 통합 문제도 여기서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일한 어떤 종교 통합 단체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빌드버그 클럽에서는 이거를 이제 내세우고 있죠. 이게 자기들이 말하는 신세계 질서라는 거죠. 이게 쭉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통제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쭉 이게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이렇게 기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참 이게 살 수만 있으면 하는데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이게 그리고 교육을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통제를 하고, 유럽연합. 지금 우리 아이들 성교육 다 유네스코 통제하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성교육 못 시키게 해. 4살 때부터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아이들 성교육 시킬게. 이러면서 LGBTQ나 이런 아젠다를 막 심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의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라는 개념 자체도 참 희박해진 게,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이제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록펠러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면은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게 윌리엄 앵달이라고
화폐의 신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쓴 프리랜서 이제 저널리스트고 경제 연구자이고 역사학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데이비드 록펠러가 어떤 섬뜩한 유산을 남겼나. 데이비드 록펠러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 글을 이렇게 쓴 거예요. 유엔 본부도 록펠러가 기부를 한 거예요. 토지를 줘서 유엔을 만든 거예요. 유엔 본부를 만든 것도 이제 이 록펠러 집안이에요. 그 뭐 겉으로는 자선 방식이지만은 그게 그 권력과 돈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 록펠러는 사람들을 통제하라. 그리고 이 록펠러가 나치 우생학 연구에 돈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인구 억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식량도 뭐 위기가 오고 기후위기도 오고 뭐 이러니까 인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를 한다. 이런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치 이렇게 우생학 자금 지원을 했고, 여기 1950년에 이 록펠러가가 인구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산하제한 연구로 위장해서 우생학을 만들었어요. 우생학. 이 우생학을 여성학으로 가져온 게 마가릿 생어죠. 이게 산하제한 정책을 했던 이 마가릿 생어가 이거를 유명한 그 급진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산하제한 여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산하제한을 해야 된다. 낙태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다 우생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통제를 하죠. 록펠러. 왜냐하면 록펠러가는 석유왕이었죠. 스탠다드 오일을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유를 통제를 하죠. 그 어마어마한 검은 황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유가. 이 석유도 이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통제를 합니다. 록펠러 가족이 운영하는 게 체이스 맨하탄 은행, 뭐 이게 월가를 다 휘어잡고 있는 게 이 록펠러 재단, 록펠러 가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중동, 아프리카 뭐 이런데 또 그 IMF를 내세워서 우리도 그 IMF 관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IMF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 안에 이 록펠러 재산이 돈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앵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 그림자 정부의 총대주교다. 가장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가 드디어 이제 2017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제 헨리 키신저도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해체를 하겠다는데 사실은 그거를 또 두고 봐야 아는 거고, 아닌 사람이 없어요. 딥스테이트에 관여를, 이게 워싱턴 DC에 딥스테이트와 관련이 되지 않는 그 관료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게 트럼프의 어떤 그런 그 공언이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트럼프는 참 대단하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면 자꾸 더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